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장승재 씨, 예.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 장승재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장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장미의 잎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처럼 멘토링의 경험들과 교환학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호감 있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모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분의 비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장미의 가시처럼 날카롭지만 섬세하고 예리한 서비스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장 우울했던 시절에 가장 밝은 미소를 띠고 저에게 다가와 주시던 승무원분을 보고 저 또한 항상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앞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승객분들과 세계를 누비며 다니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쌓아온 역량들을 이제 장미의 줄기처럼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호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대방한테 호감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 어떤 겁니까? 저는 이것은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수십 번을 듣는 것보다 네. 직접 상대를 한번 마주하고 상호작용을 해봄으로써 이제 몸소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진행했던 네. 글로벌 버디라는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중국인 학생 4명을 전담으로 맡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 멘토링을 풀어나가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 또한 교환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배웠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저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제 저에게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자세로 이제 멘토링에 임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호감을 사면서 이제 멘토링을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죄송한데 압박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장미는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가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가시는 맞습니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섬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를 섬세하게 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섬세한 거죠, 가시가? 장미 가시는 정말 날카롭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공이 지금 영어 문학부예요. 예, 왜 그런 전공을 선택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비행기를 탑승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내에서 대부분 외국인들과의 대화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이제 외국어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원의 핵심 직무 역량인 외국어 역량, 그 중에서도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영어 영문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온전히 그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공 선택하셨을 때 도움이 되셨던 분이나 혹시 책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어떤 특정한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겪은 경험, 제가 직접 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외국어 역량을 키우고자 영어 영문학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어 영문학부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뭐예요? 저는 한영 전문 번역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한영 전문 번역 과목에서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론 같은 거를 주로 배웠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봄으로써 이제 어떻게 이것을 머리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를 겪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역보다는 혹시 통역 같은 쪽은 관심이 없으셨나요? 통역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스웨덴으로 또 교환 학생을 갔는데 네.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이제 네. 유럽권 국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짧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약 2달 정도 단기 어학 연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항공의 인재상과 같이 변화를 추구하고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에서 제 7개월간 수학을 하면서 친구들과 지내고 하면서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면은 영어를 더 배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캐나다보다도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혹시 그 미국 캐나다인들과 유럽인들의 차이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인의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7개월간 그러면은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은 어느 네. 국가 사람들이었나요? 대부분 유럽 국가 출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뭐 어려웠던 국가에 대학이 어려웠던 학생은 없었나요? 예, 싱가포르 출신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누군가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발음들이 섞여서 영어를 말할 때 다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조금 더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 조금 고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기내에서 좀 소통하기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부분은 영어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일본어 시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일본어 시험인 JLPT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언어는 승객분들께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연수 기간 동안 쌓은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7월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일본어 어학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아까 싱가포르 친구들과 힘들었던 게 발음상의 어떤 그것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그러면 그런 발음상의 문제를 가진 분이랑 영어로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든 기내에서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통해서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환학생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은 한국인 입양 가족과 만났던 경험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0대의 어머니와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한국인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께서는 4살에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을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반가움에 이제 2시간 가량을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점점 친해지게 되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제 집에 직접 초대도 받고 심지어 가족끼리 근교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인상적인 이유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지구 정반대편에서 정말 우연히 만났던 사람과 이제는 저에게는 조금 멀리 떨어진 제2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과 놀라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가족들과 헤어질 때 승무원이 되어서 꼭 자주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조금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조금 인상 깊은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 교내 활동 내용을 보면 이제 멘토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멘토링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2가지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였습니다. 일주일에 2회, 각 3시간씩 4개월간 진행을 하였고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4개월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시간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모이면 정말 큰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었고 학업에도 자칫하면 지장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초에 플래너 작성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고 결과적으로는 멘토링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처음으로 수석 장학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플래너는 어디 플래너 쓰셨나요? 저는 직접 손으로 적는 플래너를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학생들하고의 그 교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담했던 친구들이 다 4명이 모두 중국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저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짤막한 영어와 이제 한문을 써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4년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 친구들이 바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까지 해봤고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승재 씨 제가 여태까지 본 모습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신중하시고 점잖으시고 한 것 같은데 이제 보고 싶은 건 약간 좀 밝은 모습을 잠깐 보고 싶어서 그런데 네. 혹시 이제 제가 비행기 처음 들어가는 사람 승객이에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실 건지 좀 인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가는 모모 땡땡땡 편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예. 네, 웃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이차 많은 분들 있죠. 네네.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답변 드리기 앞서서 조금 정확한 기관명이나 직위명을 조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네네네.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5개월간 정부기관의 모 부처에서 고위공무원 비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비서실에는 6명의 간부급 공무원과 현직 비서들이 근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께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서직에 지원한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전을 하고 싶었었고 변화를 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마음에 지원을 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직에 대한 저희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결과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문서 작업과 수발부터 시작해서 배차 관리, 차량 배차 관리, 비품 관리, 그리고 방문객 출입 관리까지 해서 기본 전반적인 비서 업무를 경험했었습니다. 실제 성과는 좋았다고 평가를 받으셨어요? 예, 저는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위 관리직 비서 역할을 하셨을 때 네. 혹시 좀 윤리적이지 못한 부탁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녀를 교육시켜 달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추가적인 부탁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부탁을 받게 됐을 때 본인은 네.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우선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과 이제 법을 확인하고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인 문제라면은 제가 가능할 수 있다면은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대한 기간 사무장이 되어서 감동 가득한 기내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감동 가득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저는 감동 가득한 분위기를 2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과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단순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 기대 수준을 넘는다면 그제서야 고객 감동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제공하는 단 한 장의 종이의 질조차 받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마음과 한 수 더 앞서 내다보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서비스에 임한다면 충분히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동을 누군가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겨울에 정말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래 예정된 회의는 이제 그러한 시위를 관리 통제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정 시간은 점심 시간 이후부터 저녁 식사 시간 이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을 넘기게 되었고 다른 비서분들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미처 식사까지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수를 앞서 보고 비서님께 혹시 저녁 시간 됐는데 식사 장소 섭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구하고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제가 식사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제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찾으셨고 이제 제가 먼저 섭외한 장소로 모셔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재 씨,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네. 제가 세 가지 질문에 선택권을 드릴 텐데 본인이 대답하고 싶은 거 고르세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회사 대한항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 받고 싶으세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네. 우리 현재 대한항공의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대한항공사 내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이미 인류 항공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분쟁의 여파와 한일 간의 관계 경색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또한 여객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첨단 항공기 운영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노선 확대 등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저는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휴먼웨어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가장 잘 살려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승재 학생과 이 대한항공 맞춤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을 워낙 잘해서 이 그러게요. 뒷사람분들도 조금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공격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나연 MC가 이제 대본도 보고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오늘은 좀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네요. 경청을 하시면서 계속 눈빛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이렇게 보통 귀를 리액션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야, 약간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두 쌤은 예,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너무 침착하게 면접이 오늘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목소리 속도나 그다음에 발음이나 그다음에 그 내용이나 되게 굉장히 충실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처음에 이제 장미 얘기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가시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날카롭고 좀 예민해 보이게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항공사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장미 같은 사람이야.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아까 영어 영문학 해서 뭐 항공사만 지원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항공사 외에도 다른 분야, 항공산업, 대한항공 내에서도 다른 일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스웨덴 교환학생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안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학생처럼 네.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뭐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네. 이런 경우가 이제 면접에서 자주 발생이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너무 빨리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은 훨씬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저소득층 교육과 외국인 그런 봉사 멘토링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시간과 그 시간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준 내용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